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년 만에 새로운 지폐 3종을 발행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신권 유통 현장을 시찰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폐라고 추켜 세웠고, 일본은행은 신권위 위조 방지를 위해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기술이 도입했다고 홍보하기에 바빴지만, 문제는 지폐 3종 중 최고에게 문제의 인물이 새겨졌다는 점입니다. 시부사와 에이이치, 일본에서는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도안의 인물이 일제강점기 경제침탈의 장본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복회는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우리 민족을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데 천병 역할을 한 인물이며, 10원 권화폐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넣어 치욕을 안긴 장본인이다. 이런 인물을 일본 지폐의 얼굴로 내세우는 일은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기만적 행위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2019년 아베 정권이 도안을 결정했고 당시에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발행한 것입니다.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메이지 정부에서 조세, 화폐, 은행, 회계 체계를 개혁한 인물로서 철도, 가스, 전등, 방직회사 등 500여 개 기업을 설립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선의 경인선과 경부선 등 철도를 놓고 이를 통해 한국의 농림, 수산, 광물 자원을 수탈해 일본으로 반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의 화폐 경제에도 침투했습니다. 시부사와는 대한제국의 허가 없이 자신이 은행장을 맡은 제1국립은행에서 일본 돈으로 교환 가능한 1엔, 5엔, 10엔 지폐를 멋대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적이고 근대적인 재정 시스템이 없는 틈을 파고들어 주요 민간은행 자리를 꿰차고 금융권을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야심차게 내놓은 신권이 거부당하는 황당한 사태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1만엔 신권위 얼굴을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장식하자 일본 사회에서 시부사와의 일대기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여성 편력 등 부정적인 이력도 드러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계열 아베마타임스는 시부사와는 근대 일본 경제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지만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던 전적이 있어 무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시부사와는 아내와 불륜녀를 한 집에 동거시키고 집안에서 일하던 하녀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부사와는 불륜을 연상하기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는 결혼식 축의금에는 시부사와가 그려진 1만엔 신권 대신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려진 국권을 사용하는 게 매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1만엔에 그려넣는 일본도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시부사와의 얼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수백만 대의 각종 자판기가 있는데 이 중 대다수가 신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자동판매기 제조업체협회는 최근 일본 내 자판기의 약 80%가 새 지폐를 인식하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자판기뿐만 아니라 주차권, 자동판매기 등도 신권 인식을 위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본의 노후된 자판기가 신권의 진위 여부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이번 신권은 세계 최초로 지폐 속인물이 3D 홀로그램으로 각인됐는데 세계 최초면 뭐하겠습니까? 노후된 자판기가 신권을 인식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새 지폐를 인식하는 자동 판매기가 등장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갈 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 경제수탈의 주역이 일본 신권에 그려지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베트남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가들의 지폐에는 모두 독립운동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베트남 지폐에는 호치민, 인도 지폐에는 간디, 인도네시아 5천 루피아에는 아드함 칼리드, 필리핀 5페소에는 에밀리오 아가날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1달러 지폐에 조지 워싱턴이 새겨져 있고 스코틀랜드 20파운드 지폐에는 13세기 잉글랜드에서 독립을 쟁취한 로버트 브루스의 얼굴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정부 공식 지폐에 독립운동가를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주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할 목적으로 도입돼 유통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독립운동가를 넣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크는 이를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인 이대휘 선생과 외국인 독립운동가인 호머 헐버트 박사, 그리고 오늘날 시대정신에 어울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화에 새겨진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 널리 홍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대휘 애국지사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또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대휘 선생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는데요. 이런 독립운동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회에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이 새겨져야 합니다. 미국이 국민들에게 용기와 도전 정신을 주기 위해 독수리와 자유의 여신상을 새긴 메달을 제작해 미국 및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처럼 반크는 이제한국도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꿈을 새길 수 있는 메달이나 지역화폐를 만들어 전 세계에 홍보한다면 그동안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크는 이 캠페인을 포스터 통해 널리 알리고 문화 외교정책 플랫폼인 울림 사이트에 청원을 올려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반크의 주소로 들어오셔서 캠페인 포스터를 다운받아 널리 공유해주시고 울림 사이트에 올린 청원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이 해외 유명 생성형 AI를 통해서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게 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디지털 영토 주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주권 확보, 데이터 주권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공지능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공지능을 역사 패권주의로 이용하는, 즉 데이터를 무기로 세계인들의 역사인식과 행동에 영향력을 끼치는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성형 AI인 챗 GPT를 통해 한국의 동쪽 바다 이름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어이없게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응답하고 있으며 동해뿐만 아니라 독도에 관한 내용도 한국에서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정보가 아닌 해외 사이트에 소개된 정보를 통해 응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인 코파일럿에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독도는 미앙쿠르록스이며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불려지고 일본의 위에 위치해 있다며 왜곡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학습한 데이터가 한국어로 된 자료가 아니라 영문 자료를 통해 학습하고 있으며 영문으로 학습한 자료는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홍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 또한 한국과 관련한 왜곡된 정보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의 대표 문화유산인 만리장성을 통한 한국 역사 영토 왜곡입니다. 만리장성은 지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습니다. 애초에 중국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만리장성을 등재시켰을 당시 만리장성은 약 6,352km였지만 중국은 해마다 만리장성의 길이를 늘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만리장성을 통해 한반도 평양까지 중국 영토로 소개된 잘못된 정보가 이미 전 세계 교과서에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해외의 세계 역사 40권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무려 36권이 왜곡되었습니다. 40권 중 29권이 신의주와 압록강까지 만리장성을 그려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 역사 왜곡은 이제 생성형 AI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코파일럿에 만리장성의 길이를 물어본 결과 만리장성 길이를 21,196.18km로 왜곡된 정보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의 만리장성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세계인들은 만리장성이 한반도 평양까지 있었고 고구려는 중국 위역사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독도 왜곡을 시정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인식상 독도 주권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크는 만리장성 확장을 추진하는 중국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고발하는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 SNS에 배포하는 동시에 글로벌 청원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의 만리장성을 통한 역사 왜곡 실태를 알리기 위한 영문 사이트 만리장성의 역설을 개설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유명 생성형 AI를 통해서도 전개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정부, 국회, 학계, 기업, 민간이 협력해서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한 국가 홍보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반크의 캠페인 링크는 본문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